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자녀의 학습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 드린 거. 자녀가 학교나 학원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만 성적이 그에 미치지 못해 자괴감을 느낀다. 와, 우리 아이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근데 성적이 안 나와. 이거 미쳤죠? 이건 학원 문제야. 학원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가르치는 선생이 지금 문제야. 아니면 이 더러운 세상, 우리 아이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정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는 이거 학교 선생의 문제야. 이런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설마 황 박사님 너무 세상을 그렇게 나쁘게 보시는 건데.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평소에 자녀가 성실하게 공부하지만 중요한 시험 때 불안감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불안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는 거의 부모가 관심법으로 자녀의 불안을 이해하고 그거를 도운대요. 우와. 근데 이런 경우에 안타깝게도 자녀가 불안하게 보이거나 중요한 시험 때 불안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부모가 조금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성실하게 공부하지만 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건 뭘 뜻하느냐 하면요, 책에 있는 내용을 문제지를 열심히 성실하게 풀었다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뜻이에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문제 푸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성실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적들은 결코 내가 성실하게 공부한 그 성실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공부했다면 참 성실하게 공부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막상 공부 안 한 거 자기 자신은 아니까 시험 때 불안. 당연히죠. 그리고 본인이 나름대로 공부한 거에 대해서 믿음을 못 가져요. 대개는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이런 아이는 로맨티스트의 원단일 것이고, 이런 아이는, 그리고 로맨티스트는요, 공부를 얼마나 많은 시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느냐. 그게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성적의 100%, 150% 낼 수 있는 가장 핵심이라는 걸 대부분 로맨티스트의 마음을 읽지 않고서는 알지 못해요. 제가 많은 로맨티스트 애들이 선생님 저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니? 그러면 넌 지금 어느 정도 성적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 네, 저는 3등급, 잘하면 4등급 나와요. 그래, 너는 3등급, 4등급 나올 거야.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 우리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아이가 로맨티스트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는 거를, 제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3등급 나왔어요. 그러면 전 본고사 보면 적어도 2등급은 확실히 나오고요. 제가 1.1등급이나 1.5등급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낼 수 있어요. 진짜? 무슨 근거로? 제가 모의고사 볼 때는 제가 공부를 3번밖에 안 했는데 본고사 볼 때는 5번 보면 그 정도까지는 제가 올릴 수 있어요. 진짜? 그럴 때 네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래? 그럴 때 본인 나름대로 증명하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저한테 하면 저는 걔가 예상한 그 성적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질문할 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눈동자가 흔들리든지 이 목소리가 떨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하는지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미심쩍은 얼굴 표정이 가는 애가 있어요. 박사님 저 할 수 있는 거 맞죠? 제가 한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그럴 때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 애하고 이렇게 뒤로 약간 물러나면서 이야기하는 애하고 달라요.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애는 자기 확신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약간 물러서 나는 애는요, 지가 믿고 싶은데 저 인간이 또 나를 또 알아보면 어떡할까 라고 본인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친구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진로 선택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부모, 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던져주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 부모는 무슨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까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벌써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부모들은 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이 아이한테 진로에 관한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나? 진로에 관한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나요? 라는 그런 마음인가요? 우리 애가 문제가 있어요. 공부하는데 문제나 진로에 문제가 있는데 내 말은 잘 안 들을 것 같고 내가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대신 좀 답을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진다 하면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 아파요. 자, 의사 선생님 저 치료해 주세요. 저 낫게 해주세요 하는 이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문 서비스를 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애 문제긴 하지만 네가 좀 해결해줘 라는 이 문제 1차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 선생님한테든 뭐 진로 상담 전문가한테든 던질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질문일 수 있죠. 나는 돈만 내면 되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되면 대충 어떻게 돼요? 네,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죠. 이런 분들은 먹고 사는 형편은 괜찮아요. 다른 누군가가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그러면 자기 공부와 관련해서 자녀의 마음을 읽을 생각이 있겠어요? 그거보다는 더 훌륭한 학원을 찾고 훌륭한 선생님을 찾고 또 좋은 서비스를 받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더 강화시켜 나갈까요?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에서 쪽집게 선생님 찾고 좋은 학원 찾고 일타 강사 찾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니 박사님 그 마음이 어떤데 그러세요?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게 이런 분들,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왜 사세요? 뭘 왜 사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요, 그냥 저는 큰 거 안 바래요. 그냥 평범하고 안정적이고 남들한테 욕 안 먹고요. 그러면서 번듯하게 해요. 가능하면 인사로 살면 더 좋고요. 네. 그럴 때 이분들은 어디 나갈 때는 명품이라고 하는 가방 하나는 들고 옷도 적어도 이렇게 명품을 걸치고 나가야지 뭔가 된다라는 그런 마음. 아니 그 정도 돼야지 사람이 번듯하게 산다는 거지. 그리고 내 애도 지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아도 가능하면 명품으로 만들려면 아무래도 스카이는 가야 되잖아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자녀가 성실하게 공부하지만 중요한 시험 때 불안감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하는 그놈의 불안감만 없으면 돼. 불안을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싹 없애버릴 수 있는 약 없어요 선생님? 우황청심한, 우황청심감보다는 무슨 비일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애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정신과 병원에 데려가지고 약도 먹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약을 먹이는 그 순간부터 아이의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립니다. 약을 먹은 이후에 드디어 애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공부를 이전보다 더 잘하게 됐습니다 라는 케이스를 제가 100명은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전 수준 정도로 유지를 하거나 그냥 그래도 학교는 꾸역꾸역 다니게 됐습니다 라는 정도구나. 대개의 경우에는 결코 그는 과거의 아이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게 99.9%의 아이들이 겪는데, 부모님은 이 잘 달리는 경주마 같은 우리 애를 내가 더 잘 달리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쓰러지고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정신과 병원까지 가가지고 아이의 우울증을 또는 아이의 뭐 ADHD를 아이의 뭐 병을 고친다고 약까지 먹여가면서 치료를 했는데 그 아이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자신의 불안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아니 애가 불안해 죽겠는데 그 불안을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시켜요? 그 시간에 차라리 영어 단어를 한 자 더 외우지. 근데 왜 불안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된다고 믿을까요? 왜 정신과 의사가 TV 나와가지고 불안한 애들, 예민한 애들은 불안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시험에 망칩니다 이 소리 하니까 그놈의 불안만 없애버리면 불안 없이 살면 이분들은요 다 하늘이 가까워지고 천국에 가까워진 상황이 있을 때는 이분들은 불안이 없어져요. 자녀의 프로파일 보세요. 얼마나 이쁜 애예요. 로맨의 원단이 참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낸 애가 불안 때문에 시험을 못 본대요. 그럼 불안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래. 그리고 이 아이는 진짜 착하게 집단에는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삽질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공부해요. 이런 아이한테 김원장님 같은 언니가 친구가 있었으면요 이 아이는요 펄펄 나는 천재 소리 들어요. 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부모는 불안이라고 이미 적을 정했으니까 그 아이 마음에 대해서 더 알 수도 없어. 그리고 이런 아이한테 물어보면 넌 뭐 때문에 불안해하면 몰라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게 불안한 이유예요. 근데 이유는 있어요. 아이 스스로가 보통 제가 로맨티스트 표현할 때 로맨티스트의 삶의 기본 모드는 마치 안개 낀 길에서 운전하는 때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뭐 6개월 후, 1년 후, 3년 후, 5년 정도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어디 대학에 가고 싶어요. 가면 어떨 것 같니?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은데? 어떻게 좋은데? 그걸 왜 공부하려고 그러니? 공부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러면서 대학 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애한테 그 대학을 가면 네가 생각하는 게 벌어질 것 같니? 그럼 그 대학 말고 그 옆에 있는 S대학은 어떨 것 같니? 아, 그거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성균관대 있고 서강대 있고 서울대 있는데 너 가봤니? 아니에요. 저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캠퍼스가 좋아가지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때 그러면 한번 가봐. 가보고 거기서 있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안 돼. 그래도 돼요? 그럼 거기서 생활했을 때는 어떨 것 같니? 이렇게 아이한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그게 안개 속을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릿속에 최소한 지도를 가지고 가는 그 느낌을 가지게 돼.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가 뭐가 좋고 나쁜 거는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냥 막말로 이야기 쪽팔리지 않는 모습으로 더 번듯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로맨티스트 성향의 애들이 더 가져요. 그거를 위해서. 심지어는 대학생 애가 지가 어떻게 하면 저가 지내고 싶을까요? 아까 이야기랑 비슷해요. 너 여자친구 사귀고 싶니? 네. 그런데 아무도 저하고 여자친구가 되려고 안 해요. 그렇지. 그러면 졸업하면 네 여자친구 되겠다고 나서겠니? 지금도 안 하는데 졸업하면 더욱더 안 하죠. 그래. 그러면 너가 졸업하고 뭐 할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졸업하자마자 만일 공무원 시험에 됐다면 어떻게 될까? 공무원 시험요? 어떤 공무원 시험요? 글쎄, 국업. 너 친구 중에서 너 주위에 국업 공무원 된 애 있니? 국업 공무원도 되면 좋죠. 국업 공무원 말고 그럼 7급은 어떠니? 7급이요? 7급은 주위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5급은 됐다는 사람을 제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대충 학교 수준 여러분 들어오시죠? 인서울에
스카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 애들은 7급을 학교 다니는 동안에 생각하다가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졸업하고 나서 9급이 되면 그나마 뭐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9급이 인기가 더 떨어졌는데 한동안은 그 정도였어요. 7급을 10명 시대가 1명 되는 게 인서울 정도 있는 대학의 출신 애들이 하는 수준이었는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7급이 되는 거는 상당히 그 졸업생 중에서 자기가 진로에 대해서 잘 된 애거든요. 제가 뭐 공무원이 된다면 그래도 5급 공무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훌륭해.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아이가 찾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가 공부할 이유를 찾고 공부할 믿음을 가지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 중에 어떤 부모가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해서 도와주겠다는 부모. 가장 효과가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요, 자녀 보고 공부하지 마라. 공부해가지고 네가 뭐했어, 어디 써먹겠냐 라고 할 때는 자녀는 진짜 화장실에서 숨어서 공부하고 밤에 진짜 불 다 끄고 이불 밑에서 공부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요, 신기하게도 청개구리 심리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부모가 원하는 거는 죽어도 하기 싫은 그 심리가 자식의 심리고요. 부모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내가 죽어도 하면 안 되고, 그건 부모의 일이니까 더욱더 하면 안 된다는 희한한, 그걸 나쁜 자식이라고 욕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부모 자식 관계. 그래서 전생에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그 말은 저는 거의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우리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전생에 왼수가 꼭 자식으로 태어나요. 부모의 마음이 리얼과 에이전트 원단인데, 리얼 에이전트의 원단에다가 매뉴얼이 높으신 이 부모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전형적인 부모. 내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자식을 위해서 내 진짜 뼈가 부스러지는 대로 나름대로 하고, 지금 내가 이만큼 따뜻하게 먹고 살만하게 웬만큼 됐는데 내 자식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살고, 그걸 위해서 교육은 중요하니까 맹모 삼천지교의 마음으로 대치동에 가서 내가 애들한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요,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 애는 천자문을 안 외우는데 서당계 옆에 있는 멍멍이는 풍어를, 이게 서당계의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맹자 어머니가 자식의 공부를 위해 가지고 사실 이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거로 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은 맹모 삼천지교가 대치동 가는 부모님의 마치 이유인데, 맹자 어머님이 참 당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아시기만 하면 이 맹모 삼천지교를 믿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땅을 치고 아마 후회할 거예요. 맹자 어머님이요, 처음에 맹자가 참 비범한 녀석이다, 얘가 참 싹이 크게 될 녀석이다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건 어디에 살아서 그런지 아세요? 공동묘지 옆에 살았어요. 공동묘지 옆에 사시는 분들이 다 뼈대가 있는 집안에 잘 사는 분들이 전원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공동묘지에 살지 않는다는 건 아시겠죠? 소위 말해서 그 시대에 자기 땅덩어리 하나 못 가지고 살 집이 없을 때 아무도 안 사는 귀신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동묘지에 사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동묘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세요? 산단이라고 하면 산업, 생산, 소위 말해 비즈니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맹자가 살았던 시절에 장매, 재래, 그게 관원상제를 이야기할 때 그 문화권에서 최고의 인더스트리가 장례와 재래예요.
공동묘지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산업단지인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고 무슨 직업에 종사했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 가장 이 힘을 발휘했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파냐면 무당파예요. 무당파. 무당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뭘 해주느냐 하면 장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무당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이해가 확 되죠. 그때는 아직 유학을 하는 이 공부하는 이 공자님이 뭐 돌아가시고 났지만 아직 이 유학을 해가지고 글로 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은 거의 거지처럼 돌아다니고 힘을 못 쓸 때, 그때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장사 지내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공동묘지에 집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그 사회에서 밑바닥이고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맹자 엄마에 대해서는 알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족보를 갖다 댈 수 있는 이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천민 내지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가 왕의 서성이 돼도 자기 아버지는 이름도 낼 수 없는 그거나 본인은 완벽한 사생아였다라는 걸 이야기하면 옛날 그 유교 질서나 봉건 질서에서 맹자의 존재는 쉽지 않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집 살았어요. 이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맹자 어머니가 맹자가 좀 크면서 보니까 맹자가 거기서 장례 지내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요? 지금으로 하면 맹자는 어떤 사람으로 대성한, 지금 진로지도에 대한 상담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대성을 할 소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많이 벌 사람으로. 맹자는 광림교회나 충영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목사님, 또 조계사, 이 주지 아니면 문선명 목사 같은 그런 분으로, 맹자님 같으면 그분들보다 더 하면 됐지 못했겠어요? 계속 그러고 있었으면? 삶과 죽음을 연결해주고 죽은 귀신을 부르고 그러면서 아마 맹자님은 지금 부처님이나 예수님 이상의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생나 이제 조금 연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가지고 돈을 좀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기독교 비즈니스하고 부처님이 지금 불교 비즈니스하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맹자 어머님은 부처님, 예수님 저리 가라는, 공자님 저리 가라는 또 다른 존재를 만들 싹을 어머님이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 다음 이사를 어디 갔어요? 시장통으로 간 거예요. 왜? 돈 벌려고. 그 말은 뭐예요? 산단에서 공동묘지에서 자본을 좀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게도 없고 그 장터에 사는 집을 샀다라는 거. 이거 벌써 그거 보면 맹자의 어머님이 돈 버는 재주는 있었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은 맹자의 어머님이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당가 옆으로 갔다는 거, 그거는 진짜 하나밖에 모르고 나머지 99개를 놓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자녀 진로에 대해서 지금 이 리얼 에이전트 엄마가 매뉴얼적인 사고를 하는 거, 이게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예. 이분들은 그냥 아이고 남편을 보니까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 스카이 나오고 그래서 저 좀 괜찮은 안정적인 직장을 하고 있어서 돈은 그냥 먹고 살 만큼 하는데 그래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공부를 그래도 남편만큼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쩌면 좋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애를 키우는 아주 전형적인 이 부모 마음이 지금 이 아버지구나, 나는 엄마인 줄 알았어요. 네. 웬만큼 먹고 살만한 안정적인 대기업에 뭐 다니시는 분, 이런 분 수준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거 생각이 그 이상이 되기가 힘들거든. 근데 맹자네 어머님이 시장통에 가서 보니까 이 맹자가, 우와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맹자가 파니까 더 잘 팔려. 우와. 지금 어머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아무래도 장사하니까 소질이 있으니까 야,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야, 대학 등록금으로 너 미쳐내가지고 내 가게나 내줄 테니까 빨리 해.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래 대학은 나온다면 네가 비즈니스를 해. 근데 빌 게이츠는 하버드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지금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 뭐 이러니까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한국 부모들은요 참 재밌게도 자기 자녀가 서울대를 다니는데 애가 빌 게이츠처럼 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다고 할 때 그거를 승낙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학교를 계속 다니라고 할 겁니까? 할 때 7, 80%의 부모는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해라 라고 하는 게 한국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도 알렸어요. 부모가 이야기를 했는데 빌 게이츠는 듣지 않았다. 아, 그건 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졸업장은 있어야죠. 근데 빌 게이츠는 그래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타니까 하버드에서 졸업장은 그냥 줘요. 네. 네? 졸업장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졸업장, 뭐 어디 대학, 뭐 이런 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환자들이 아 그렇구나. 졸업을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뭐 그런 나라에서 필요하다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장 통해서 맹자를 빼서 서당가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맹자네 어머님이 이사를 안 가고 그 시장통에 계속 있었으면 맹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맹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춘추전국 시대 이건희. 네. 소위 말해서 중국 최고의 재벌이 됐겠죠. 중국 최고의 재벌로 아마 춘추전국 시대에 그 진나라를 만드는 여부리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부리로 이 역사에 본인의 이름을 남기는 게 더 나을지 맹자로 이름을 남기는 게 나을지는 이제 생각인데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최고로 재벌이 되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측면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재미있는 거는 맹자네가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사를 갔으면 맹자는 그 서당 선생님한테 참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놀라운 학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맹자가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으나 정식으로 서당에 등록을 할 수가 없어.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얻는 형태로 공부를 하게 하는. 그렇죠. 맥스학원을 들어감으로써 내가 원하는 꿈을 한 발짝 저는 이루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이의 배움에 대한 욕망, 동기를 확인하는 건데 그거를 부모가 대신해 주는 순간 끝난다. 그래서 학원을 가겠다고 할 때 왜? 가서는 뭘 배울 텐데? 왜 가는데? 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할 때 아버님, 어머님 이 학원을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아버님은 제2의 맹자를 만들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엄마는 맹모가 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할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뭘 배워도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읽어가지고 그거 변화되는 거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의구심이 있으시겠죠, 그죠? 내 마음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삶이 두렵게만 느껴진 적 있나요? 이럴 때 자기 마음을 알아갈수록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읽는 순간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바로 이 책
나만의 마음, 자기인식과 성찰의 힘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보물지도가 펼쳐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그려보세요. 이 사회에서 그냥 평민 수준으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냥 그 관노비든 공노비든 사노비든 노비로 살 거냐 아니면은 한의대 가서 한의사로서 양반으로 살 거냐 두 길밖에 없다. 아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자극을 주신 거죠. 이 6개월로 해서 계급 바꿀 수 있으면 왜 안 하냐. 그거를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10번 봐서 그 1등급 이런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면 붙을 텐데 왜 그걸 안 하냐라는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 기억이 남는 거죠. 그러면서 뭐 힘들 때나 이게 공부가 조금 좀 지루하거나 좀 피곤할 때는 그 항상 취직 사이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검색을 해보면 갈 수 있는 뭐 직장은 없고 그런 것도 너무 명확하게 들어오니까 그래 일단 죽기 살기로 이걸 어쨌든 6개월 내로 이걸 끝내보고 그 다음 거를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것도 엄청 큰 자극으로 박사님 상담에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참 상담할 때 어떤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각자마다 자기한테 다가오는 절실한 이야기, 이유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에게 공부할 동기를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공부 동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할 거예요.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거 결코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 꿈이 뭔지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상태로 살게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게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사실은 유군 같은 경우도 본인이 뭐 노비로 살 거냐 아니면 양반으로 살 거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유군이 교육을 해외에서 살았을 때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산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위치로 저 호주 시드니대 나왔는데요. 그래? 어디니 그이가? 시들한 대학요. 그렇지. 너 시들시들하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 그게 학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네 자신이 증명을 진짜 원단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 한국에서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사회적인 신분을 다시 한번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대학 입시라는 것을 그것으로 아이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부모가 공부하라 말라 필요 없이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고 막연히 대학 가서 제가 그 대단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었어,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었어,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었어 이런 학문적인 열망에서 가겠다 그러면 다 맹자의 아류가 되고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왜 이사를 해가지고 내가 체벌이 될 기회를 놓치고 내가 부처님 예수님 같은 그런 종교 이 교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가 하는 희한한 핑계를 대면서 살게 되는 인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대학을 가든 대학을 가지 않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는 사실 통과 의뢰로 우리가 수능을 보고 하는데 사실은 WPI 마음 읽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모의 마음을 보면 세 번째 부모가 지금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질문이 자녀가 공부할 때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자괴감을 느끼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회의를 품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가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까요? 이 질문 던지는 거. 이건 말은 자녀가 자기 공부에 있어서의 뭐 효율성, 능력, 결과
이거를 갈급해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실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가 제가 이 지금 시키고 있는데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좀 확실하게 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거든. 그런데 재밌게도 자녀의 프로파일이 M자형인데 부모는 사실 특히 어머니가 이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전력 투구해서 도와주시는 분 프로파일이거든요. 저 누군지는 몰라요. 단지 이 프로파일 보면 부모 마음을 읽게 되는데 부모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는 다르지 않아요. 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상당히 이해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 부모한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와 아이 사이에 공감이 전혀 없는 이 프로파일이거든요. 이것도 아주 돌아버려요. 그래서 아이는 사실 본인 스스로 자신이 혼란스러운데 부모는 참 뭔가 진짜 아이가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라든지 또는 자신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부모가 잘못 읽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경우. 근데 이거 부모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충분히 자기가 잘났고 자기 나름대로 이 남들한테 꿀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고 믿는 분들이거든. 이러면 부모 스스로가 믿고 있는 삶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북콘서트로 나만의 마음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만의 마음, 자기 인식과 성찰이라는 책 출간 기념을 맞아 11월 한 달 동안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 내 마음을 덩불 삼아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내담자들이 사례를 통해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발견하고 또 그 믿음에 따라 어떤 아픔을 겪게 되고 또 삶을 어떻게 그려나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마음을 통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등불 삼아 성장하고 삶을 그려나가는 과정을 경험해 보세요. 이건 너 자신을 등불 삼아라는 거는 저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십니다. 너 자신만을 믿어라. 너 자신을 등불 삼아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참 역설적이죠. 부처님이 나이 35세에 열반하시고 85세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거의 5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냈는데 돌아가실 때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 하면 누구의 가르침도 믿지 말라. 너 자신만을 믿어라. 너 자신을 등불 삼아서 살아라.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너 자신을 등불 삼고 그래도 너 자신보다 너 자신을 믿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혹시 내 가르침을 찾아서는 좀 봐도 되지만은 그 외에는 특별히 볼 게 없단다. 그럴 때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는 것은 너 자신의 마음을 읽어라라는 말씀을 부처님이 5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생생한 상담 사례로 또 마음을 읽는 MRI 프로파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거의 아픔의 이유를 또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황상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읽으세요 라고 하는 건 저는 심리학을 40년을 공부하고 나서 마음을 현대 과학으로서 탐구한다라는 그 학문을 40년 동안 할 때 마음을 읽는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나만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읽는다라는 게 각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자기 마음을 읽거나 또는 자기 주위에 있는
부모는 자녀, 자녀는 부모 마음을 알므로써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또 마음의 아픔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해결될 수 있는가를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의사들이 몸을 MRI로 찍는다라는 그 MRI, 이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MRI가 놓음으로써 이제 알아냈는데, 똑같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고 마음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을 마음의 MRI인 WPI 검사를 사실 만들어낸 사람이 접니다. 150년의 심리학의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심리 검사는 많이 만들었지만은 마음의 MRI를 만들어낸 경우는 진짜 MRI 기계 만들듯이 만들어내는 거는 제가 처음 만들 수 있다는 걸 측면에서 상당히 뿌듯하게 여기고, WPI 심리 상담을 배우시는, WPI 심리 상담을 하시는 마음 치유사분들은 바로 이 마음의 MRI를 가지고 학생들의 마음이든 부모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자기 마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MRI 사진 판독하는 의사들이 오 대단하다. 그렇지만 기껏해봤자 의사들은 몸, 어차피 몸도 물질이고 몸에 보이거든요. 물질로 보이지 않는 마음을 MRI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읽고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배운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자기가 배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이의 마음을 읽는다. 부모 스스로 자기 마음을 안다. 특히 공부와 관련해서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아이의 불안을 없애주세요. 명상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학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좋은 선생님을 연결해 주세요. 물론 그러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충분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확인하고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끼지 않는다면, 마음의 아픔은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또 내 마음이 가진 서로 충돌되고 갈등되는 그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부모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여기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공부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부모나 자녀나 사실은 같은, 똑같이 어머니가 로맨이세요. 그러면서 부모의 고민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원활하며 고민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마음은 통한다라는 거거든요. 다 같은 로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입시를 앞둔 시점에서 부모로서 느끼는 불안과 책임감이 큽니다.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로서 더 높은 성취를 위해 복습을 포함한 철저한 학습을 권장하고 싶은 마음과 아이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여 욕심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부모가 가지는 갈등인가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인가요? 금방 아시겠죠? 부모 스스로 자신의 불안, 이거를 아이에게 끊임없이 투사시키는 상황에 있고, 부모는 참 좋은 의도인데 안타까운 거죠. 이럴 때는 부모는 진짜 무심하게 니 공부해라, 엄마 아빠 크루즈 일주일 한 달 다녀오겠다, 이러는 게 아이를 도와주는 그 놀라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부모가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되면 이런 거는 진짜 복 받으시고 진짜 대단하신 부모이세요. 부모가 볼 때는 지금 아이가 잘 지내는 것 같지만요, 아이가 이상 프로파일을 보면 아이는 에이전트하고 휴먼이거든요. 이 아이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에서 성적 잘 나오는데 본고사 가가지고 또는 수능에서 망치기 딱 좋은 프로파일이 이런 프로파일입니다. 왜?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자신의 로맨티스트의 모습이 아니라 로맨티스트의 반대의 마음, 에이전트와 휴먼의 마음으로 얘는 살고 있거든요.
얘는 실제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 자기가 아는 문제도 그냥 내가 틀리면 어떨까 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게 극도로 돼가지고 또는 모든 걸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의 강박적이고 결벽적인 마음 때문에 자기 실력을 공부한 거를 100% 발휘하지 못하고 기껏해봤자 60% 70% 수준으로 되는 안타까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일수록 진짜 수능 일주일 남았거나 한 달 남았을 때 부모가 해줄 거는 얘야 너가 진짜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남은 동안에 네가 부족한 거를 메꾸려고 공부를 할 게 아니라 너는 지금 공부하면 충분해. 지금부터 넌 놀아도 돼.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너가 120% 150% 효과를 얻으라는 거를 부모가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진짜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 부모가 불안해가지고 더 뭔가를 해주면 애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 애가 본인 실력을 자기에 대한 믿음으로 발휘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아이의 마음을 잃는다. 부모 스스로 자기 마음을 안다. 특히 공부와 관련해서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아이 스스로 자신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충분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확인하고 또 그것이 자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또 내 마음이 가진 서로 충돌되고 갈등되는 그것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공부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11월 달은 이 나만의 마음 찾기라고 해가지고 MZ 세대에서 자기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직을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알면서 이직을 하는 데서 어떤 방법을 찾을까요? 라고 하는 상담 사례 또 나만의 마음, 자기 인식과 성찰의 힘에 등장하는 사례에서 마음을 아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아픔과 비극에 처하게 되는가요? 이런 사례를 가지고도 이 사례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못한다는 아이의 마음 읽기 이건 더 생생하게 한 아이의 사례를 가지고 자신은 소심하고 끈기 없고 공부 못한다고 믿는 중학교 2학년 애가 자기의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부 못하는 건 자기한테는 당연한 거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거는 부모가 나에게 요구하는 부당한 과제가 되는 희한한 상황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자기 마음을 읽고 자기 삶을 바뀔 수 있는가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부처님도 마음이라는 말씀을 썼지만은 그것이 뭔지를 정확히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너만을 믿으라고 했는데 부처님 뭘 믿어요? 믿는다는 게 대상이 뭡니까? 너 저를 어떻게 믿어요? 이 몸뚱어리는 믿을 수 없어요. 너의 마음을 믿으라. 마음이 뭔데요? 그것이 2600년 전에 또는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년 전에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게 확인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뭔가 물으면 마음? 뭐죠? 그게 영혼 아닌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살았던 시절이나 예수님이 살았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마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이것이 영이라고 하고 영혼이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마음을 영혼이라고 믿고 신이 부여한 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걸 분석하고 또 내가 가진 영혼은 너가 가진 영혼과 다른 특별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단적인 믿음이라고까지 박해를 해서 모든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준 영혼을 가졌다. 그래서 똑같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대사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각자 자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라도 또는 심지어는
유전인자가 100%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각자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20세기에 확인하게 됐을 때 인류는 대체 어떻게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엄청난 혼란에, 이거는 거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을 때의 혼란과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고민하고 똑같이 저는 누군가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 나름의 답을 이 나만의 마음, 이 책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북콘서트 형태로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는데, 맥스 학원가는 한 달 후에 또 이 학생 공부와 초점을 둬가지고 아이가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그 아이가 자기 마음을 발견하고 마음이 바뀌어질 가능성을 찾게 되는가, 그런 사례까지 다루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이루어질 걸 알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특별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생생한 실제 마음 치료 사례를 통해 마음 읽기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 나만의 마음, 자기 인식과 성찰의 힘 북콘서트와 함께하는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 내 마음을 등불 삼아 나를 찾아가는 여정. 삶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나만의 마음, 자기 인식과 성찰의 힘 출간 기념을 맞아 11월 한 달 동안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는 내 마음을 등불 삼아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고 내 마음을 통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시간. 자기 마음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것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매주 생생한 실제 마음 치료 사례를 통해 마음 읽기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등불 삼아 성장하고 삶을 그려나가는 과정을 경험해보세요. 11월 10일 MZ세대의 나만의 마음 찾기. 의미 없는 일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이직할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정은 점점 사라지고 시키는 일만 대충 하고 의미 없는 일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 위한 일을 하고 나면 자괴감이 너무 심해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1월 17일 나만의 마음, 자기 인식과 성찰의 힘.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나만의 마음, 자기인식과 성찰의 힘에 담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1월 24일 공부와 관련된 아이의 마음 읽기. 자신은 소심하고 끈기 없고 공부도 못한다는 중2 학생의 아픔. 끈기도 없고 나태하고 공부도 잘 하지 못하고 숙제도 잘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도 이런 제 모습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런 걱정과 고민을 안고 있는 중학생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사의 길을 꿈꾸는 분들, 그리고 마음의 MRI라고 불리는 WPI 검사를 통해 마음 치유사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수련의 시간입니다. 이 세미나는 단순히 상담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전문 상담사로 나아가기 위한 진지한 탐색과 수련을 겸하는 기회입니다. WPI 창시자인 황산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내담자의 사례와 상담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내담자가 가진 믿음과 그로부터 파생된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파악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치 내담자가 된 것처럼
타인의 상담 사례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함으로써 각자 자신의 삶 속 문제를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심리 상담의 기본 원리를 넘어 WPI 심리 상담 모델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실습이 이루어지며 내담자의 심리적 신념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추법 등의 전문적 사고방식을 연습하게 됩니다. 또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황상민 박사님이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배우며 마음 읽기와 상담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사로서의 길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분들, 마음 치유사로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분들, WPI 심리 상담 모델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세미나는 깊이 있는 학습과 수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되는 사례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02-6263-2440